일단 북구갑에서 재밌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한동훈 출마 반대가 47.9, 찬성이 23.6. 더블 스코어로. 네. 더블 스코어로 반대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그놈의 국민 눈높이로 따지면 출마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님? 그러니까요. 사실 한동훈이 그렇게 뭐 국민 눈높이다 그 난리를 쳤던 김건희 특검도 많아봤자 60% 찬성이었어요. 6대 4였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거는요, 반대가 더블 스코어예요. 저는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비토가 큰 여론조사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보스의 기수인 것처럼 하고 다니더니만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현실적인 선택은 당신 나오지 마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게 뭐 특정 지지층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거의 모든 뭐 민주당을 지지를 하던 진보당을 지지를 하던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던 일관되게 한동훈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우리 PD님이 저렇게 마우스 돌리고 계신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호감도 조사랑 똑같습니다. 호감도,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도. 조국 대표가 한 33대 36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팽팽합니다. 평택 나가라, 나가지 마라. 근데 한동훈 씨는 조국보다도 인기가 없어요. 지금 조국보다도 비토가 크고요. 지금 찬성이 23.6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한동훈 씨가 아무리 영혼까지 끌어올려봤자 선거 나가서 얻을 수 있는 표가 20% 언저리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3자 구도면 더 떨어진다라고 봐야죠. 한동훈 개인에 대해서 호감도 평가가 20%대 초반이라는 건요, 누구랑 붙느냐를 떠나서 혼자 나와도 20%대 이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씨 출마가 명분도 없고 근거도 없고 당신 보수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을 하셔라. 요새는 국민 눈높이 얘기를 안 합니다. 남 공격할 때는 그렇게 국민 팔아먹더니 자기 자신에 대한 잣대는 또 그렇지 않은가 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설명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네. 일부 언론에서 부산 북갑 3자 구도 조사 등을 하는데, 예. 일단 잘못된 게 몇 가지 있어요. 네. 무소속 한동훈, 네. 국민의힘 박민식, 네. 이렇게 조사를 해야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조사는 한동훈 뒤에 전 국민의힘 대표, 박민식 뒤에 전 국가보훈부 장관, 뭐 네. 이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 조사 정확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국민의힘 박민식, 무소속 한동훈 넣고 돌려보라 이거예요.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거 여론조사로 장난질 치는 거고, 네. 또 심지어는 박민식, 이영풍을 같이 넣기도 해요. 아하. 그럼 표가 갈라지잖아요. 표 가르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네. 국민의힘 박민식, 네.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으로 해야 되고, 네.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예. 빨리 오늘 김석훈 위원장 공천한 것처럼 네. 빨리 공천 줘서 무공천이고 뭐고 하는 헛소리들이 안 나오게 아예 딱 차단해버리고, 네. 우리 국민의힘은 이 후보한테 힘 실어서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네.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걸 빨리 해야 돼요, 공관위가. 그거 제가 답답해서 빨리 당대표가 개입해서라도 공천 좀 빨리 해라라고 한 거고요. 네. 그 얘기 한참 전부터 뭐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공관위에서 또 결정을 할 몫이고 전 또 당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원칙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좀 정치 지형상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도로 가름할게요.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네. 안 한다는 게 한가한 소리인 게, 아니 정청래가 이미 모든 후보들 4월 28일에 사퇴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미리 후보를 내야 네. 설령 저기서 후보 사퇴를 안 하고 공천 이 선거를 안 만들어도 야, 우리는 후보까지 다 만들었는데 너네 뭐 하는 거야? 네, 그렇죠. 이렇게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고, 네. 우리가 후보를 지금 못 정하고 있으니까 예. 무소속 한동훈이 마치 국민의힘 후보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계속 뭐 무공천이니 뭐니 언론 플레이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제발 좀 한가하게 나이브하게 선비처럼 뒷짐지고 있지 말고 맞지 말고 빨리 좀 하라고요. 화끈하게 과감하게. 내가 웬만하면 내가 당한테 이런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거 알잖아요. 예. 근데 웬만하면 페이스북에 글 안 써요, 당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빨리 정리해서 제가 그 글을 예. 올렸더니 네. 저를 소통하는 전직 의원들, 현직 의원들이 전화 와서 네. 장채고 진짜 맞는 말 했다.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시간 왜 끄냐. 특히 부산 북값 바로 그냥 전략공천 땅땅땅 박으면 되지. 뭐 하는 거냐. 전화 엄청 왔어요. 네. 빠르게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박 대변인도 달변인이시면 한 말씀 해보세요. 제 말이 정무적으로 틀렸나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요. 비판하고 까는 게 아니니까. 아니, 저도 오늘 다른 여조도 보니까 사실 공정도 여조가 나왔던데 거긴 심지어 북값도 아니고 부산 시민 전체를 해가지고 또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런 거 우리가 하나하나 다 좀 바로 잡아야 돼요. 교통 정리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건 간에 빠르게 교통 정리를 해서 구도가 만들어져야 사실, 그리고 후보가 된 사람이 있어야
당신 무소속이 여기 왜 와 있냐? 내가 지금 민주당 하정우랑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지금 표 분산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텃세를 부리려면 국민의힘 후보 타이틀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거 전략적으로 봤을 때 후보를 빠르게 확정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오늘 이 무공천 주장이라고 하는 게 좀 한동훈 씨가 망신을 좀 당했어요. 광역단체장들 팔아먹다가 한동훈 개파들이 망신을 당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마치 공천을 하니마니가 찬반 양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지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왜 찬반 양론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나요? 아예 논의할 가치가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프레임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좀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주는 게 좋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우리가 후보 공천을 빨리 못하니까 한국일보에서 단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뭐 울산의 김두겸 시장, 경남의 박한수 지사, 부산의 박형준 시장이 모여서 논의한다. 네. 우리도 장동혁 대표 패싱하고 독자 선대위 한다는 거랑 네. 북갑의 무공천에서 한동훈 도와주자라는 걸 발표하겠다. 예. 근데 이 기사 보고 제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기사에도 울산 김두겸 시장 측근이랑만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러면 최소한 그 기사를 쓰려면 부산시장 측근, 네. 경남지사 측근이랑도 통화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그게 없어요. 네. 이상하다, 이거 아닐 텐데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박형준 시장, 박한수 지사 모두 이 기사 사실 무근이다,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과 손잡으면 네. 우리 당원들이 투표 안 해요. 그럼요. 우리 당원 1%만 투표 안 해도 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어디 저딴 지 하나 살겠다고 심지어 울산의 김두겸 시장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래요. 그럼 저 측근 찾아내서 잘라야 돼, 김두겸 시장이. 그러니까 뿌락치인 거죠, 뿌락치. 후보랑도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마음대로 했다는 거고, 그리고 기자가 아마추어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일보 정도 되면 메이저 언론인데 네. 팩트 체크도 크로스 체크도 안 하고 저딴 기사를 쓰고, 이거는 100% 가발개 오더거든요. 헤드라인 내가 써줬어. 이미 보니까 수준 자체가 그게 아니고서야 기자가 광역단체장 3명을 묶어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더군다나 이거를 지도부를 향해서 반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 따위밖에 지금 취재를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거를 막 박정원 의원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김종혁 막 이렇게 네.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판 까는 게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왜냐면 기자들도 누가 어쨌거나 소스가 있으니까 저런 기사를 쓰는 거지, 크로스 체크를 안 한 건 둘째치고 누군가 판을 까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 시간대도 다 비슷해요. 기사 나오자마자 저 누구 기다렸다- 기사예요? 기다렸다는 기사 한번 듯이. 클릭해주면 안 돼요? 기자님? 우리 당 출입 기자인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일보에 제가 아는 기자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기사 한번 클릭해서 바이라인 한 번만. 지금 이제 기사 삭제됐으려나? 계속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봤을 땐 있더라고요. 기사 근데 지우지도 보통 않습니다. 이렇게 네. 오보로 확인이 되면 완전히 원래랑은 무관하게 정정을 세게 하거나 그렇죠. 기사를 삭제하는 게 맞거든요. 당사자가 3명 다 아니라는데 참 어이가 없어요. 누구예요? 그냥. 저 이름 뭐예요? 김현종? 그러니까 모르겠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진 그냥 바이라인만 쓴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한국일보 기자 웬만하면 다 아는데 저분은 제가 처음 봐요. 예. 저랑도 따로 소통해 본 적이 여기 있네, 김현종 기자. 야, 근데 진짜 이런 기사를 저렇게 쓰는 게 진짜 아닙니다. 왜냐면 저게 헤드라인 보세요. 저건 그나마 수정된 거야. 처음 수정된 기사- 거야. 처음 예. 것보다 나아진 거야. 뭐 그나마. 공동성명 발표할 듯 뭐 그렇게 썼다가 공동성명 발표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저게 PK의 반란, 저거는 우리 후보들이 지도부랑 반목한다고 이간질하는 기사인데 그거를 후보들한테 확인도 안 하고 냅니까? 지금 싸움 붙이는 건데 이 정도 자극적인 기사를 쓰면서 확인도 안 해요. 이건 정말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기사가. 광역단체장들의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의미가 남달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중차대한 기사를 팩트체크도 안 하고 낸다? 네. 아무리 한국일보가 친 가발이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무리수를 너무 심하게 뒀죠. 이거 당에서 언중이 제소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건 강력하게 조치해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 삭제를 안 한 것도 황당해요. 그러니까. 다 틀렸잖아, 다. 아니, 그리고 취재까지 갈 것도 없이 어제까지 박형준 시장 인터뷰하는 거 안 봤나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볼 정성이 없으면 방송이라도 보든가. 어제도 KBS 나가서 박형준 시장이 괜히 한동훈이랑 쓸데없이 엮으니까 내가 한동훈한테 도움 청할 일 없다. 그렇게 그냥 일가를 했거든요. 그냥 그런 스탠스만 찾아봐도 지금 선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보일 텐데, 뭐 지금 누구 워딩을 받아다가 쓰는 겁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런 식으로 기사 쓰면 다 쓸 수 있죠. 캠프 관계자 아무나 그냥 측근 한 명 싸잡아가지고 저렇게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레거시 미디어라고 참 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좀 수준 이하의 기사였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진종호 의원은 한동훈과 뜻을 함께하겠다. 징계 무서워서 피할 생각이 없다. 초선 비례대표가 에휴. 무소속 돕는 해당 행위하다가 뽀록 나니까 네. 자기는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국회의원 누구든 내 소신으로 민주당을 돕든 네. 조국을 돕든 네. 아니면 뭐 황교안 대표를 돕든 네. 누구를 돕든 다 이제 아무도 징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민주당 돕는 거나 조국 돕는 거나 한동훈 돕는 거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선거 때 우리의 적을 돕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념이 없는 겁니다. 뭐 제가 뭐 현직 의원 비판하지 말라 뭐 하나. 근데 떠나서 이거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본인이 원칙을 깨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장난합니까? 이거를 박민영이 공당 대변인인데 진종호 욕했다고 누가 시비 걸잖아? 네.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다 나와 진짜. 내가 국회의원에 그냥 쳐들어간다 진짜. 이거는 즉각 제명 사유입니다. 저 같으면 즉각 제명해요. 대표 장동욱 대표께서도 당무감사 검토 이런 수위로 지금 갈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시 상황에서의 이적죄예요. 이적죄. 외환죄죠. 더 정확히는. 적군과 통모해서 우리 당에게 지금 위해를 끼치고 있는 거 이게 외환죄 구성 요건입니다. 네. 형법으로 따졌을 때는요. 이게 불소추 특권으로도 보호가 안 될 정도의 지금 심각한 지금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따졌을 때는. 그런데 지금 저거를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징계 무서 피할 생각 없다. 탈당을 하든가. 아니 한동훈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당 딱지 달고 우리 당 배지 달고 한동훈 돕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명 유도하는 거 아니면 뭡니까? 제가 지금 이 당의 꼬라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차기 총선 당권에서는요. 딱 3가지 공약해야 됩니다. 첫째. 인재 영입 금지해야 돼요. 이제 내가 봤을 때.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게 뜨내기들 대충 데려다가 앉혀놓는 무슨 전략공천 도구처럼 쓰이는데 인재 영입해가지고 잘 된 사례를 못 봤어요. 당의 역사도 모르고 당원 당규도 모르고 당원들의 생각도 모르고 그냥 대충 인재 영입이라고 그냥 포장지만 예쁘게 씌워가지고 자기 사람들 앉히려고 하는 건데 인재 영입 금지해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이 관료, 율사 그리고 법조인들 5년 이상 정당 생활 안 하면요 공천 안 줘야 됩니다. 공천 금지시켜야 돼요. 진짜 제발 네. 진짜 당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 영역에서 아무리 전문가여도 정당과 정치가 뭔지를 모르면 들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슨 뭐 어디서 뭐 홍보 전문가였다느니 무슨 뭐 기업 전문가였다느니 당에 와서 지금 뭐 합니까? 하는 거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두 번 나갑니까? 관료, 교수, 율사, 제가 누구 특정 직종 특정하는 게 아니라 뭐 사자 돌림으로 뭐 전문직들 대충 데려와가지고 데려다 쓰는 거 금지시켜야 돼요. 세 번째, 비례대표가 무슨 저렇게 제명당해봤자 배지 안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무기 삼는 이상한 메타가 지금 탄생을 했는데 초선 비례들이 나와가지고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 나가라고 하는 이런 막장극이 펼쳐지고 있는데 비례대표 명부요 당원들이 확정 지어야 됩니다. 비례대표 신청자들요 우리가 딱 순번 매겨놓고 당원들 투표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그냥 깔아서 확정 당선권에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싹 다 공천 과정을 바꿔야지 지금 뭐 당원들도 무시하고 당원 당규도 무시하고 이 당이 무슨 원칙도 없고 당이 무슨 공천 주는 자판기입니까? 뜨내기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종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의 해당 행위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릇된 시스템을 지금까지 우리 당이 만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뼈저린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고요. 총선 당대표 나오는 전당대회 때 제가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이런 정도로 공천 혁신하겠다고 공약 내걸어야 당원들이 뽑아주실 거예요. 아 정말 박민영 말 들으니까 속이 시원해요. 박민영이 당대표하면 싹 다 바꿔야 돼요. 싹 다 바꿔지겠다. 싹 다 바꿔야 돼 진짜.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번에 지도부 들어가세요. 네, 전 진짜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청년 최고. 네, 이거 진짜 당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 당은 인적 구성 못 바꾸잖아요. 정권 재창출 할 수도 없고요. 해봤자 의미도 없어요. 싹 다 바꿔야 됩니다. 또 그러면 네. 탄핵당할 텐데 또. 그러니까요. 아니 민주당 제가 아까 페북에 쓴 표현도 그거잖아요. 이 남이 낸 시험 문제만 풀면서 수동적으로 살아온 사람들, 이 어설픈 식자층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자기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과정들을 거쳐야 사람이 완숙하는 건데 우리 당 사람들 보면요. 언론이 써준 말 그대로 따라가고 뭐 시험지 적힌 말 그대로 따라가고 야당이 그냥 프레임 만들면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 그대로 따라가고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고 개척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를 타파해야 되고 우리 당에 전문가들 엄청 많아요. 우리 당 구성원들 보세요. 사시 행시 다 붙은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이에요. 그런데 왜 저런 삼류 운동권들한테 판판이 지냐고요. 거기에 정치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다라고 그러는 우리 당의 인적 구성상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 정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형용 모순이에요. 공무원들이 당을 왜 만듭니까? 공무원은 그냥 집권하면 있는 상수인데 공무원은 그냥 공정입니다. 정치인들은 디렉션을 주는 사람이에요.
당원들 대중을 설득하는 게 정치인이라고요. 우리 당 사람들 중에 대중 설득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국민 눈높이가 어쩌고 무슨 조선일보 사설이 어쩌고 남이 써준 거 따라갈 거면은 정치를 왜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정치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뽑을 게 아니라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 그럼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당원 당규 다 박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정당 생활 몇 년 이상 안 하면 공천 안 줘야 됩니다. 민주당이 무슨 저런 식으로 무슨 임재영이 국민추천제니 뭐니 잡스러운 거 가져와가지고 채점표도 없이 수십 명씩 들어가지고 전략 공천하는 거 보셨습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러니까 망하는 조직은 이유가 있다. 안 망하려면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소장파죠. 이게 바로 혁신이고.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자. 그냥 기득권들 그냥 뭐 서초나 강남 뭐 대구에 그대로 3선, 4선, 6선 하는 게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박민영. 제가 오랜만에 지금 열받아가지고. 제가 그 아유, 선거에서 막 벌써부터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전당대회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지만. 네. 어쨌든 지방선거 이후에 총선 전에 전당대회가 한 번은 있게 되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든가. 그죠. 그때 우리 박민영을 청년 최고로 만들면 네. 막내 최고위원이지만 들어가서 이런 목소리를 세게 내면서 다 뒤집어 놓겠습니다. 또 아마 그 지도부는 총선을 공천하는 지도부기 때문에 네. 예, 국회의원들도 꼼짝 못하는 지도부가 될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애초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차피 여러분 공천 잘못하면 당대표가 욕 다 먹어요. 그러니까요. 공천 못해서 후보 잘못 내서 선거 지잖아요. 네. 공관위원장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대표가 책임져요. 그런 요식행위 하지 말고 네. 그냥 당대표랑 최고위원들이 공천하고 네. 그리고 책임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깔끔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선출 권력을 민주적으로 뽑으라는 것이지 선출된 권력을 민주적으로만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힘을 실어줬으면 그 힘을 제대로 써야 돼요. 그 힘을 통해서 통치를 똑바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우냐라고 하는 말이 교통정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교통정리 똑바로 하고 일극체제로 하라는 뜻입니다. 일극체제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조직이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권한 행사는 딱 엉뚱한 사람들이 하고 책임은 또 엉뚱한 사람이 지고 그렇게 이 미스매치가 벌어지면요. 어떤 조직도 제대로 통솔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뽑아주신 그런 주체가 되는 선출이 된 사람들은요. 철저히 지배자 마인드로 지배를 해야 됩니다. 조직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채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위원장 뭐 이제 요식 행위로서 뽑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이 권한 행사해야 되고요. 책임지는 사람들이 교통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황교안 대표 때도 그 총선 공천 말아먹은 이유가 황교안 대표 측근들을 다 공관위원으로 앉히려고 했더니 뭐 조선일보가 비판한다. 무슨 어디 가서 욕을 먹는다. 그런 거 무서워가지고 안 하고 그 바른미래당에서 온 사람한테 다 그 권한 쥐어주고 막판까지 비례대표를 바꾸니만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망한 레퍼런스를 답습을 하냐고요. 책임지는 사람이 권한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원을 뭐 자기 사람으로 앉히든 뭐 공관위원장을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앉히든 확실하게 지도부의 니즈대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돼요. 한동훈 보세요. 한동훈이 꼴 같지 않지만 그 권한을 양심 없게 행사하는 거는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양심 없게 행사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자기 사람들 법카 올려주고 무슨 여연 부원장들이 말도 안 되는 몇 억짜리 막 용역 줘가지고 당비 헤쳐먹고 채점표도 없는 그런 뭐 공천 막무가내로 해버리고 뭐 국민추천제니 뭐니 막 막가파로 자기 사람들 갖다 꽂고 수족 부리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불쾌하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권한이라는 건 그렇게 행사해야 세력이 생기고 그게 바로 정치예요. 그러라고 당원 지지자분들이 힘 실어주시는 거예요. 당원들께서 부여한 힘을 똑바로 쓰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민영과 함께 오늘 폭주하네요. 네. 속 시원한 수요일 보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5,000분 넘게 보고 계신데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5,000분 이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요새 5,000명 넘기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진짜 안 좋아요 시장이. 근데 어제 조원진 대표님 말씀 들으셨죠?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 방송 다시 보기로 다 볼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30초 광고 보는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좋아요 누르면서 기다려주세요.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형준, 박안수 네. 부경 독자 선거설 사실 무근이다. 부산 북갑 보선 무공천 요구 논의한 바도 없다. 네. 라고 했는데요. 전재수와 박형준 시장의 격차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예. 한국 리서치면 국민의힘한테 우호적으로 나오는 조사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화 면접 조사예요. 한국 리서치면. 아유, 네.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재수 40, 박형준 34. 네. 첫 번째 오차범위 접전이고요. 제가 부산 여론을 잘 알잖아요. 네. 부산에서 민주당이 10% 이기면 붙은 걸로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6% 차이면 박형준 시장이 이기고 이긴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정당 지지율은 거의 타이더라고요. 네. 네,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형준 시장이 이거 약간 오세훈 시장이랑 좀 비슷한 궤도인가? 이제 생각했던 분들이 아니네라고 하면서 좀 정당 지지율, 그러니까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는 보수 진영 내 코어층들의 어떤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박형준 시장이 걸어온 궤도를 보면은 이 결집이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중심을 잘 잡고 있어요. 주변에서 뭐 레거시가 흔들고 뭐 캠프 구성원들이 흔들고 뭐 한동훈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인기가 많다. 그 구시렁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하는데도 꿋꿋하게 정당의 공천이라고 하는 게 뭐고 정당에서 후보로 나간다라고 하는 무게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인터뷰들에서 낚으려고 하지만 지금 잘 피해가고 계시거든요. 나름 중심을 잘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행보들, 그러니까 신여문 목사 아들 선대위원장 네. 앉히는 것부터 그리고 이제 그 뭐 대자유총 토론 나가서 뭐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들, 저륜이라고 하는 것도 프레임 말리는 거다. 굉장히 모범 답안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당원들이 결국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따라붙는 지금 그림을 먼저 선두에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뭐 기승전 한동훈 타령하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한동훈의 나비 효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동훈 나비 효과면 한동훈 품자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지지율 올랐어야죠. 서울시 올랐습니까? 근데 안 오르잖아요. 김주영이나 친한 네. 게는 지금 박형준 시장이 접전을 만들어내는 게 네. 한동훈 효과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동훈이 부산 북갑에 출마해서 부산에서 한빠들이 박형준을 찍어줘서 네. 박형준 시장 지지율이 올랐다니 정신 나간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고 있어.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이 한동훈 품겠다고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요. 거의 병먹금하고 병먹금.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봐도 아니 내 질문을 해야지 자꾸 왜 한동훈 물어보냐. 대놓고 불쾌해하고 방송 나가서도 제가 한동훈한테 도움 청할 일이 뭐가 있겠냐. 무소속 후보한테 도움을 청할 거냐고 묻는 앵커들도 이상한 건데 아무튼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잘 가르마 타고 있습니다. 그럼 한동훈이랑 전혀 무관하게 지금 자기는 단절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한동훈이랑 뭔 상관이에요 대체. 그리고 한동훈 씨 자체가 출마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2배인데 한동훈이 부산 간 거랑 지금 박형준 시장이랑 뭔 상관입니까. 애초에 박형준 시장이 이렇게 확고한 스탠스를 가져갔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도 무난하게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학습이 안 되면 정말 답이 없다. 지금까지 한동훈 엮여서 잘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동훈 엮이면 필망이에요. 필망.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보고도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면 정말 답이 없는 거고요. 지금 그래도 PK 후보군들도 화들짝 놀라가지고 빠르게 입장 내는 거 보니까 우리 당의 관계자들도 이제 슬슬 조금 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더디기는 하지만 한동훈 정말 답이 없다. 한동훈 묻으면 큰일 난다. 이걸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는 기류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역 자치단체장 중에 제일 분위기가 그래도 해볼만하고 괜찮은 게 경남의 박안수 지사랑 부산의 박형준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네. 당 이야기 안 해요. 그러니까요. 당 지도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네. 그리고 한동훈 문제에 대해서 선을 딱 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도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다른 시장 후보들도 이거 보고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세훈 시장 디스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자꾸 지도부랑 각 세우는 오세훈 시장. 그리고 지도부에 대해서 평론 안 하고 한동훈 선긋기 하는 박형준 시장. 박형준 시장은 빠르게 따라붙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쪽은 계속 여전히 그대로죠.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는 더군다나 지금 정원호 리스크가 얼마나 큽니까? 전교수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변수 때문이 아니라 자꾸 우리 집토끼들이랑 기싸움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사실 좀 깜짝 놀랐던 게 오세훈 시장 캠프에 계신 관계자분이 무슨 오세훈 시장 이번 선거 승리하면은 무슨 뭐 윤호개인 세력에게 편승하지 않고 뭐 극단 세력에게 편승하지 않고 중도 확장을 통해서 승리한 좋은 무슨 뭐 사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뭐 찬양문을 떠났던데
전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지? 우리가 열심히 도와서 오세훈 시장이 이겨도 중도의 힘이라고 얘기를 할 거면 그럼 우리는 뭐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격가진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저한테 오 시장 측에서 무슨 밥 먹자고 하던데 대변인단들 식사하자고 하던데 저부터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뭐 그렇게 고결하신 중도님들께서 저 같은 구구랑 밥을 왜 먹습니까? 막말로?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 자꾸 배제의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우리 당원들도 열받아도 정원을 만들 수는 없잖아. 오세훈 찍어보자. 이러신 분들이 계신데 왜 거기 굳이 찬물을 끼얹습니까? 무슨 뭐 간표가 어쩌고 무슨 뭐 중도의 승리가 어쩌고 하면서 그럼 뭐 우리는 뭐 중도의 승리 뭐 포장지 만들어가지고 약팔이 하는 무슨 뭐 뒤에 병풍들이에요? 표만 주는 사람들입니까? 집토끼를 그렇게 취급하시면 안 돼요. 집토끼들 안 찍습니다. 지금 대구, 서울, 부산 보세요. 집토끼들이 화나면 투표장 안 간다고요. 아니 그리고 대체 저는 어디까지 이게 좀 경험치가 쌓여야 이걸 인정할지 모르겠는데 지난 선거 총선에서도 국민의 미래 36% 나왔잖아요. 지역구 45%인데 8% 넘게 안 어디 찍었어요, 갔냐고 사람들이. 어디 안 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당시 당직자가 아니었으니까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안 찍었어요. 국민의 미래 뭘 보고 찍습니까? 후보가 후보다워야 찍죠. 집토끼들은 어떻게 해도 찍는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요상한 과거 초식으로부터 못 벗어나면요 절대로 선거 못 이겨요. 민주당이 집토끼들 절연하고 집토끼들이랑 반목하는 거 보셨습니까? 반 농담으로라도 무슨 뭐 개딸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중도랑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민주당이 밀리면서 왜 자꾸 지는 초식으로 갑니까?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후보들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장동혁은 짐이 된다. 서울은 독자 선대위를 열겠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 첫 번째 공식 오찬 일정을 배현진 의원, 진중건 교수 등과 함께 하셨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정원호 구청장과의 격차는 여전히 좀 큰 편입니다. 안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요. 컨벤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더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왜 박형준과 박완수 당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내 할 일 잘하고 묵묵하게 거기에 집중했더니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하는데 왜 서울은 그렇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 그렇죠. 네. 전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뭐 한동훈이 북값 이사해가지고 올랐다는 친한동훈계 헛소리에 대해서는 저는 부안해동 할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의 여론조사 문해력이 있다면 지금 딱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 지도부 그리고 지도부를 선택한 당원 그리고 보수 진영 내 유권자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왜 우리를 어떻게든 흐린 눈하고 찍어주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요. 우리가 어찌되었든 오세훈 시장 찍으러 우리 시청자분들 당원들이 나가야 이기는 거잖아요. 제 말이.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50%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제 기억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한 50% 정도였을 겁니다. 맞아요. 50%, 51% 뭐. 이번에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나마 투표장 나가는 열성 당원들이 미워도 장동혁 보고 국민의힘 보고 찍어야지 하고 저 하나라도 다 끌어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당원들이 아무리 오선 밉다고 투표장 가서는 손 벌벌 떨면서도 절대 1번 못 찍는다고요. 우리는 민주당은 못 찍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다하다 열받으면 안 나갈 수는 있거든. 그렇죠. 가서 민주당은 차마 못 찍지만 안 나갈 수는 있거든.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때도 투표율 낮았던 이유가 지난 지방선거 공동비대위원장이 박지원이었습니다. 박지원 애기 보고 기억하실 거예요. 박지원이 딱 했던 짓이 지금 이재명도 실망스럽다. 86세대 청산해라. 무슨 뭐 누구누구 뭐 어디 성추문 있는 사람 뭐 최강욱 무슨 뭐 출당시켜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멱살을 잡고 싶다느니 그 난리를 쳤다가 한 달 내내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받아가지고 투표장 안 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 하나라도 더 먹을 수 있는 거를 그때 경기도도 질 뻔했던 거예요. 박지원 덕분에. 그러니까 무슨 내부에서 쓴소리하고 합리적인 얘기하고 선거 때는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선거 국면 때는 뭐 회계문에 선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선거 때 나 찍어주겠다고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기를 죽이고 왜 열받게 하냐. 이건 정말 실패하는 전략이고 이미 숱한 선거 사례에서 집토끼들과 기싸움하는 선거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집토끼를 잡고 뭐 중도를 잡든 뭘 잡든 알아서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집 짓기 해봤자 정말 모래성 위에 모래성 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성 쌓기 하는 거예요. 이런 기초에 대해서 먼저 숙지를 하고 선거에 임하는 게 필요하다. 감히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말이요. 오늘 거의 6,000분 가까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씩 우리 멸콩TV 시청자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 보수 지지자분들과 당원분들이 조금씩 그래도 야 지방선거 질 수는 없다. 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이겨야지라고 돌아오시는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지난주까지가 바닥이었고요. 예. 이번 주부터는 조금 반전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더 많은 분들이 우리 박민영 대변인 보수의 미래 박민영 대변인의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빠짐없이 좋아요 구독 다 눌러주셔야 네. 실시간 못 본 분들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하나만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요. 저희가 일단 원래 월화수목금 5시 반 라이브였잖아요. 네. 조금 더 많은 분들과 편안한 시간에 소통하기 위해서 월요일 고성국 박사님 오시는 시간은 똑같이 5시 반인데요. 네. 화수목금은 오후 3시에 라이브를 하려고 하거든요. 어허. 그래서 고성국 박사님은 특별 대우로 5시 반 그대로 하고 네. 화수목금은 멸콩 라이브를 오후 3시로 변경하려고 하니까 네. 여러분 3시에 봐주시고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매일 광고 드릴게요.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뉴스가 왔는데 네. 전 이게 바로 그 장동혁 대표의 방미 성과라고 보거든요. 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50명이 한국은 좌파 정부다. 예. 미국 기업들한테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 공식 성명을 내고 네. 이걸 폭스뉴스가 미국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언론이죠. 그렇죠. 폭스뉴스가 대대적으로 거의 일면급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방미 성과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당 의원들이 미국 가서 분명한 성과가 있었는데 자꾸 없었다고 우기니까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우리가 같이 합심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장동혁 대표가 가서 미국 조야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우리나라의 기류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어필을 했기 때문에 이 성명을 주도한 사람 자체가 데럴 아이사 하원 의원이에요. 장동혁 대표가 조기 출국해서 첫날 만났던 사람이 데럴 아이사 하원 의원 아닙니까? 네. 장동혁 대표와 예정된 시간보다 2배 가까운 시간을 할애해서 면담을 했고 그 면담을 한 직후에 하원의원 50명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를 지금 동원을 한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지금 일에 대해서 논평하기 위해서 5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엄청난 페이버를 보여준 겁니다. 쉬운 말로 야당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집권당과 카운터 파트너와 지금 일정 반목하는 그림을 감수하고 냈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내용이 더 중요하죠. 내용을 봤을 때도 한국이 지금 좌파 정부라고 아예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 내 조야 관계자들과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보니 그냥 대놓고 미국에서는 이재명은 좀 김정은보다도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당이 지금 똘똘 뭉쳐서 이런 어떤 미국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들 이재명 정권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를 우리가 비판하는데 써야죠. 그게 다 지방선거에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영향 미치는 거 아니에요? 집권당이 외교와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집권당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후보들한테 힘 실어주세요. 이게 야당의 기본적인 초식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지금 당에서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 문제고요.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가서 쌓아 올린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벌써부터 작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집권당을 견제하기 위한 이 독재 정부를 지금 견제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미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장 살려나가야 대표가 돼요. 가서 네, 이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 얼마나 소통을 잘했으면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피드백이 오겠습니까? 공화당 50명이 움직인 게 장난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우리나라 국회의원 50명이 움직이면 나라 들썩인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공화당 50명이 이재명 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딱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중국 기업한테만 특혜준다.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파포 글 올리면서 네. 이재명 너 친중 반미잖아라고 한 거 그 인식을 그렇죠. 공화당의 의원들 50명이 공감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면 네, 방미 수행단 조정훈, 김대식, 김장겸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네, 다 의원들이 이 기사를 올리면서 봐라. 이게 장동혁 대표의 방미 성과다. 그러니까요. 물밑에서 이런 소통과 대화가 오간 거다. 라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죠. 그게 정상적인 정당의 우리가 언론 모습이에요. 눈치 보고 쫄아가지고 장동혁 때리게 할 게 아니라. 네. 아니 전 우리나라는 정말 언론들도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서울시당 공천을 얼마나 지금 잘못했으면 오늘도 김혜지 의원 기자회견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들 현역 의원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탄핵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탄핵 반대하고 한동훈 싫어하면 다 컷오프였어요. 당론인데 당시에 우리 탄핵 반대가 당론이었는데 당론 따라서 탄핵 반대했다. 당론 지켰다는 이유로 지금 페널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장 가려고 하니까
우재준 최고위원 측에서 그 입틀막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 취소시켰다는 거예요. 소통관은 국회의원들이 빌려줄 수 있거든요. 이건 또 무슨 갑질입니까? 아니 무슨 뭐 소통관 안 빌려준다고 이게 언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국회의원이 빌려주기로 했을 텐데. 네, 그거 중간에 막혔다는 거예요. 다시 구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아, 뭐 소장파라면서요. 아니 자기들은 제명당한 한동훈 기자회견 네. 맨날 소통관에서 하게 해주면서. 네.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저희 총선 당권이 걸린 전당대회 때 공천 관련해서 어떤 원칙을 견지하느냐 정말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후보들 공약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공천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보셔야 되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국회가 알량한 지금 비정규직 4년 임기 가지고 이렇게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렇게 고압적으로 할 자리가 아니에요. 당을 위해 쓰는 자리인 것이지. 하여튼 네 그렇게 해서 김혜지 의원 이렇게 대대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서울시당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서울시당 이런 문제들은 그런 가해자 측의 입장을 오히려 그 언론들이 가해자 측의 입장에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피해자들이 아니라 이거 정말 잘못된 거고요. 지금 우리 당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그 주류 세력들을 공격하는 게 일종의 트렌드처럼 되는 겁니다. 당대표를 무슨 동네북 취급하면서 공격하는 게 일종의 이게 훈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언론이 본인들이 지금 바람 부는 곳으로 눕는다고 솔직히 본인들도 알 거예요. 집권당 무서워가지고 기사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한 야당들만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엄한 야당 대표만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멱살 잡는 거잖아요. 부끄러운지 좀 아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미국 등 정말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한쪽에 지금 정부 여당이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적확한 목소리를 담는 것에 대해서는 태클은 걸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당이 뭉쳐서 잘 살려야 되고요. 당에 해당 행위하는 의원들이 트렌드가 되게 만드는 거 이거 정말 중단시켜야 된다. 제가 하나만 또 좀 약간 쓴소리를 드릴게요.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거라 그래요. 제가 대변인 회의 때마다 강조드리는 건데 실무를 좀 거칠게라도 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자꾸 패널들 왜 한동훈 개통만 불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저라면 그러겠어요. 실무라인 총괄시켜 실장이 됐건 방송국 담당자들이랑 미팅하고 면담해서 이거 네. 밀착 마크 해라 들어주든 안 말이요. 들어주든 앵커, 작가, 시사국장 다 부르라. 선거 국면에 우리 당에 공식적으로 네. 당 지도부가 인정한 미디어 대변인이나 스피커들 예. 위주로 출연시켜달라. 안 그러면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가 방송국에 정정보도 요청하겠다. 세게 나가야죠. 세게. 일단 번호부터 좀 리스트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채널 누가 운영하고 누가 섭외하고 앵커 누구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하는 게 우리가 무슨 뭐 가가지고 무슨 압박하고 협박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 방심위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우리 당 이야기를 할 거면 우리 당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반론권 보장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모든 보도에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라포를 쌓으면서 한동훈 따라가봤자 답이 안 나온다. 우리가 잘하겠다. 도와달라. 하는 게 이게 일하는 거지. 지금 뭐 맨날 무슨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왜 자꾸 패널 안 바뀌냐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실권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한다고 안 바뀝니다. 제가 뭐 앵커들 전화해요. 그렇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실권 있으신 분들, 현역 의원분들이 방송 모니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시면 느끼실 거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언론 지형이 잘못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당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들이 적확한 자리에 못 가고 있는지 이걸 왜 못 바로잡습니까? 지금 선거 한복판인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실무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정말 회의 때마다 몇 번씩 말씀을 드려도 안 되니까 제가 답답한 마음에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